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상승, S&P 500도 7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4% 급락하면서 WTI 국제유가는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2.33% 그리고 코스닥은 1.8%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개장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0.28% 강보합권에서 2,450.92포인트, 코스닥은 0.01% 소폭 하락하면서 824.3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0.85% 상승하면서 오늘 7만 선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만 1,5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1.69% 강세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어제 10% 넘는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3분기 누적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의 화이오 코발트, 2위는 비아디가 차지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1.69% 상승하면서 45만 500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1.84%, 1% 넘는 내림세에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제도 1.95% 약세 연출하면서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영국 슈퍼컴퓨터의 AI 반도체 칩을 대량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이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을 기대했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0.85% 상승,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84%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68%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는 0.8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6위 지켜보시죠. 포스코홀딩스 1.83%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어제 11% 넘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 공매도 금지가 1일 천하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5만 6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0.68% 강보합권, 그리고 LG화학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가 1.25% 상승, 그리고 삼성 SDI가 1.93%, 2% 가까운 강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빔 1.58%, 에코프로는 3.61%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은 4.85%, 그리고 에코프로는 3.74% 상승하면서 에코프로 형제주의 희비가 엇갈렸었습니다. 에코프로 BM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감소했는데요. 이 매출액은 15% 증가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모가 36,2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에코프로 형제주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두 종목 다 내림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트류 헬스케어 보합, 포스코 DX는 2.84% 하락, LNF는 2.83%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2.44% 약세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57% 강보합, 그리고 알테오젠이 0.14%, 펄어비스가 0.2% 소폭의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첫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시장의 변동성,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는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변동성이 좀 덜하면서 4분기가 좀 기대되는 이런 종목을 골라보면서 첫 번째로 GS 리테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우선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좋은데 실적의 디테일한 사업부별 내용이 상당히 좀 좋았고 4분기에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GS 리테일을 좀 골라봤는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는 호텔 사업부가 있고요, 슈퍼마켓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사업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GS 리테일에서 나가는 비용, 이 물류 효율화에 따라서 물류비가 감소했습니다. 물류비가 이 110억 정도 감소했고 그리고 GS 리테일 호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기여도가 높아졌던 게 호텔 사업부인데요. 이 성수기이죠. 지금 3분기부터는 성수기 가을이 되면서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제주 호텔 실적 개선에 따라서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호텔 영업이익이 약 한 42.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편의점과 슈퍼마켓인데요. 사실 편의점이 시장에 우려감이 좀 많았습니다. 편의점 수가 이제는 피크에 달했다. 도리어 줄고 있다. 이런 부분들 사실 GS 리테일의 경쟁 편의점들은 수가 줄고 있는 이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었는데 편의점도 그렇고 슈퍼도 그렇고 여기에서의 호실적이 나타나면서 기존점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레시몰, 사실 GS 리테일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여기를 이제는 접겠다. 그러면서 1년에 약 한 450억 정도 이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던 건 접으면서 영업 적자가 줄어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부들은 모두 다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는 3분기는 실적 잘 나왔고 4분기와 내년이 이제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4분기에도 실적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GS 리테일에서 홈쇼핑 사업부가 사실 이번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홈쇼핑 사업부도 이 온라인 사업부 부담 완화가 전체적으로 되면서 하반기에도 홈쇼핑 사업부는 이제는 조금 더 늘어나는 사실 더 많이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볼 만하고 GS 리테일 여러 가지 계열사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계열사들의 서로 시너지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너지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비용은 줄어들고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도 사실은 좀 부담이 덜합니다. 한 24,000원 정도에서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이제 24,000원 조금 올라와 있는 25,100원이 전일 종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 어제도 우리 시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재밌습니다. 자,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식은 스튜디오 드래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GS 리테일과 스튜디오 드래곤 좀 차이점은 이 3분기 실적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GS 리테일 3분기 실적 좋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3분기가 조금 부진하거나 컨센서스에 조금 미달하거나 아니면 컨센서스 부합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는 드라마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 편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근데 편수가 줄었지만 제작비는 전체적으로 좀 대작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작비가 좀 많이 드는 대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은 크게 줄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더라도 조금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사실 이전에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를 견인했었던 이 모멘텀 중에 하나가 글로벌 OTT였습니다. 글로벌 OTT가 확장이 되면서 국내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OTT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져 있죠. OTT가 늘어난다라면은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 제작사들의 입지는 좀 더 강화가 될 것이고요. 제작사들의 입지가 올라간다라면은 드라마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이 OTT에 대한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TVN에 대한 부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편수당 가격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글로벌 OTT향 이 매출이 증가되면서 24년도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런 한한령이 전체적으로는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과 스튜디오 드래곤 미국 TV 시리즈 수주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하반기, 4분기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과 지금 121선 살짝 뚫었죠. 목표 가격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코스닥이 0.01%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어제는 농업주가 강했습니다. 화장포주 역시도 상승세를 보였었고 HBM과 AI 챗봇 관련된 테마 역시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하락과 쇼커버링 물량이 단기 소진됨에 따라서 하락세를 연출했고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역시도 약세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환율은 떨어집니다. 1,306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77달러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직후의 모습도 확인해 봐야죠. 저희 바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우선 코스피는 0.67% 강보합권에서 시작합니다. 2,460포인트대, 그리고 코스닥은 0.29% 낙폭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821.9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1.38%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4.54% 흘러내리고 있고요. 카카오 1.83% 강세 연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0.8% 그리고 HPSP가 2% 넘는 강세 연출하면서 이 반도체 쪽에서 좋은 흐름 시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종근당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0.46%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의 1조 7천억 원이 넘는 기술 수출을 계약했습니다. 그 당일에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오늘도 0.46% 이 강보합권에서 시작 기분 좋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코난테크놀로지 3.6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농은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죠. 오늘도 9%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농 질병관리청이 대체 살충제 검토에 따른 니코틴계 신경자극 살충제인 네오니코티노이드 빈대 살충 효과 부각에 상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1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워트 11% 상승 그리고 경남제약 역시도 1.86%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계속해서 시장 보겠습니다. 2분 정도 지금 흘렀고요. 에코프로 오늘 2.5%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네요.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2.3%. 전반적으로 어제 어쨌든 에코프로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좀 기사 회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좀 물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0.4%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스피를 전반적으로 강세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장 초반에 좀 기사 회생하려고 하네요.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포스코홀딩스 같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말이죠. 거의 40억, 40조 정도 이렇게 되는 회사가 하루에 뭐 20% 이상 오르고 하루에 뭐 10% 이렇게 빠지고 이게 좀 어느 나라 지금 증시인가 모를 정도로 너무 좀 출렁출렁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오늘은 좀 약하게 좀 시작을 합니다. 영풍재지 최근에 계속 이슈 있던 회사죠. 이제는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주당 순자산 가치를 봤더니 3,930원보다는 훨씬 더 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방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좀 조심을 하시고요. 워트 최근에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 상위에 올라와 있죠. 오늘은 7위에 올라와 있고 11.5%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걸 쭉 보니까 오늘 보니까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8위권에 와 있고 13위권에 가니까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있고 14위 SK 하이닉스도 있죠. 쭉 내려가 보니까 이수 페타시스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HBM 관련주나 AI 관련주들이 여전히 관심권에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셀트리온 9위에 지금 랭크해 있습니다. 1.3%. 금양 오늘 다시 밀리네. 1.3% 밀리는 이런 국면이 장 초반에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은 하루는 사고 하루는 나가고 지금 갈짓자 행보에 막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뭐 약하게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금 사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120
순매수입니다. 120계약 순매수를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그 미국에서 달러화 지수도 좀 올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US 캐리 자금, 달러 캐리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기존에는 환율이 있는데 어제는 일단 달러화 지수가 좀 올랐다. 이 점을 좀 보시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로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은 78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입니다만 강보. 그래서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SK 하이닉스하고 시총 2위, 3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38억 순매수. 그래서 2.9%, 3%대로 올라섰습니다.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2만 원대로 다시 내려갔다가 13만 원대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1.4% 정도 하지만 프로그램은 순매도, 약하게 순매도가 들어옵니다. 포스코홀딩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프로그램으로 순매수입니다. 23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1.5%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장 초반에 시작한 것보다는 약간 좀 회복을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46억 정도 에코프로 BM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는 71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2.2% 어제 다른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강했죠.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80만 원 중반대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맞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1위네요. 78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면서 아주 눈이 번쩍 뜨이게 6.8%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한 48억 정도, 오늘은 플러스로 이제 돌았습니다. 3.5% 계속적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죠.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가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BM. 오늘 LNF 어제도 많이 떨어졌죠. 그저께 많이 올라가더니 또 어제는 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주식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급등락을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주입니다. 특히 LNF 좀 심하죠.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13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은 삼성전자가 1위네요. 80억 정도 순매도 들어오면서 강보합. KB금융 최근에 주가 안 좋습니다. 38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순매도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0.6%. 아무래도 감독원에서 계속적으로 은행권에서 지금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이자를 많이 가져가냐. 넷 인트레스트 마진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하니까 금융권에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에서 조금 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네이버 20만 원대에서 가까스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20만 원 위로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 37억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0.25%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크래프트는 올라가는데 오늘 위메이드는 내려가네요. 16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네요. 프로그램은 내려가고 있고 게임주니까 3.3% 같이 동반 상승세입니다. HPSP 아까 HBM 관련주, AI 관련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프로그램 순매도 12억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2.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장초반에 보니까 코스피가 1%, 코스닥이 0.7%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올라가니까 반갑기는 하죠. 그러나 최근에 지금 사이드카가 연 이틀 이렇게 연속 발동될 정도로 변동 상당히 심합니다. 어질어질한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사이드카가 하락으로 이틀 연속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상승으로도 이틀 연속 나올 수 있는데 하루는 상승으로 사이드카가 나오고 다음 날은 하락으로 또 사이드카가 나오고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죠. 이전에 그러니까 한 2주쯤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졌으니까 힘든 시장이었다라면 이번 주에는 좀 난해한 어려운 시장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덜 힘듭니다. 심리적으로는 올라갔으니까 심리적으로는 덜 힘든데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지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려운 시장의 모습이 펼쳐지고 그 중심에 2차 전지가 있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물론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좀 이 시장 예상보다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2차 전지 산업은 빨리 성장하고 있는 AI와 마찬가지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가
이 시장이 더 크게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뚜껑 열어서 기다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산업이 성장한다는 건 확실히 좀 맞기 때문에 주가의 이런 반등 속도, 상승 속도에 있어서는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이 기울기, 올라가는 건 거의 확실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2차전지 변동성은 당분간도 계속적으로 좀 있긴 하겠지만 이 변동성이 좀 아쉬운 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바닥 확인하고 오른쪽으로 그래도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밸류에이션 차트를 하나 시장 그 PER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윤전식 상무는 좀 안 보실 거니까 제가 숫자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포워드 PER로 봤을 때 코스피는 지금 10배 정도에 와 있거든요. 코스닥은 19배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보니까 에코프로 다시 4%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 BM 3%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자, PER로 봤을 때 코스닥이 항상 높았잖아요. 언제나 높았고 어제도 높았고 오늘도 높고 내일도 높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성장성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높은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코스피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고평가되고 있는데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게 밸류에이션,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향후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데 이 향후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꿈인 거죠. 이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꿈에 대한 베팅을 좀 더 하는 게 이제 채권이 아니라 주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높은 게 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은 향후에 대한 밸류에이션, 꿈을 주는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은데 코스닥에 있는 주요 업종들을 살펴보면 바이오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엔터가 있고 게임이 있고 2차전지 소재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로 넘어와 보면 반도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또 2차전지 셀업체죠. 좀 이 소재보다는 좀 더 셀이 2차전지에 대한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가보면 자동차가 나옵니다. 이 전체적으로 코스피에는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좀 더 많고 코스닥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에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많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고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은 돈이 좀 더 풍부할 때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확 축소가 됐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여기에서 저희 몇 년 전 코로나 시국 때처럼 유동성이 확 풀린다 그러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환경을 좀 더 살펴보면 금리 인상, 물론 이제 전일 밤에도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는 시장은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 금리 인하가 언제일지를 고민을 하는 거지 금리 인상이 좀 끝났다. 유동성에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있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더 됐다라면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은 종목들이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환경들이다라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코스피는 한 9배 혹은 그 조금 더 아래 정도가 거의 항상 바닥이었는데 이거보다 지금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상황보다는 지금은 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유동성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면 되는데 유동성에 대한 분위기 조금 더 좋아졌고 코스닥의 분위기도 퇴학은 좀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방 말씀하실 때 코스피, 코스닥, 이제 반도체 쪽 언급을 잠깐 하셨어요. 오늘 장 초반에 보니까 지금 관심 종목 상위에 9위에 한미 반도체, 10위에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마이크론 24위. 이렇게 해서 지금 AI 관련주, HBM 관련주들이 오늘도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쪽 다음 그 바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코스피에서 지금 코스피 시장을 확 뒷받침해주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중심을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죠. 삼성전자 어제 7만 원 넘어갔는데 근데 반도체 삼성전자만 만약에 놓고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위에서 갑자기 8만 원으로 확 올라간다. 쉽지 않죠. 반도체 분위기 좋은 건 알겠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좀 천천히 올라가지 급등을 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유동성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좋은 거 알겠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하고 눈을 돌려보니까 이 코스닥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요. AI 관련주이면서 뭐 HBM 관련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사실 좀 더 크게 바운더리를 만들어 보면 반도체 관련주인 거거든요. 분명히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실적이 확 올라오는 건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이후일 겁니다. 반도체가 이제 4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조금 생산량이 이제 내년에 늘어나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그때 장비주들에 대한 수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숫자는 향후이지만 기대감은 지금 확실히 올라간다는 기대감은 지금부터 반영이 될 수 있고 앞단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속도보다는 장비주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점, 이런 점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확 꺾이지만 않는다라면 당분간 장비주들에 대한 분위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 관련주 소부장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닥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어떻게 보세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네, 우선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한 그런 시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 방향을 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상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저는 또 실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또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시장이 좀 많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치가 뭐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전히 뭐 PER이 10배 미만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바로 이제 공매도 금지 소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와야지만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 공매도 금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섹터에는 이제 수급적으로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바이오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도 이제 게임 섹터, 그리고 이제 소비재 쪽, 그리고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 금지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또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상황에서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섹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간단히 좀 들어봤고요. 자, 코스피 상승률 좀 상위 좀 볼까요? 5개 종목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죠. 크래프톤 3분기 실적이 모바일 매출 호조로 아주 잘 나와가지고 깜짝 실적 내면서 오늘 초반인데 벌써 9.6%네요. 프로그램 순매수 138억 정도 이렇게 초반부터 붙고 있고요. 이수, 페타시스, 카카오뱅크, 하나투어,
LX 인터내셔널. 자, 우리 이슬이 전문가는 뭘 좀 얘기를 할까요?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실적 발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에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카카오뱅크 특성상 지금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고점 대비 밀렸던 종목이고 사실상 이제 은행주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제 배당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런 배당 쪽에서 메리트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은 어떠한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 관점에서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은행주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성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약간 좀 이벤트성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약간 고금리 시대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불안정할 때 몰리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역시도 여기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 이제 배당금을 조금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이자 마진도 전년 동기 대비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고 같은 은행권과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3분기 이제 순이자 마진이 가장 높은 편에 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어떠한 단기 모멘텀 정도는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23,8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잠깐 좀 터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전저점을 이제 터치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 또한 좀 있기 때문에 가격 포인트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한 3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말씀을 주셨는데 기업 실적, 그러니까 알파죠. 알파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뱅크 같이 동반 상승세다. 이거는 베타 쪽, 그러니까 기업 실적도 있습니다만은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시총 3천억 이상 중에서 오늘 주가 상승률 상위 5개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휴원스. 오늘 이슬이 전문가는 뭐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우선은 장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클래시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이나 이런 이제 미용기기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 3분기 때 이제 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용기기 쪽이나 이제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판매를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소모품을 갈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과라든지 이제 병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갈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분기 실적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중장기적도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굳이 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주가가 눌렸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격대가 조금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에 37,400원대에서 32,5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37,5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전저점 부근인 한 3만 원 이하대로 좀 제시를 드리면서,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 관점에서는 전고점 부근,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한 5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이런 회사들 이제 장비 깔아놓고 계속적으로 소모품 내면서 이익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분기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 주가가 지금 막 세게 튀었으니까 좀 천천히 좀 따라잡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하고 23분 정도 흘렀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소영 캐스터. 네,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으로 줄여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대유 에이텍입니다. 지금 9%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가 51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도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국민의힘 정책부의장이 대유 위니아 사태로 피해를 본 협력 업체들을 위해서 은행들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현재가 3,0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중국이 희토류와 원유 그리고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해당 소재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세 번째 종목입니다. 위니아 지금 상한가 등극한 모습입니다. 1,329원대 상한가로 직행한 위니아 지금 대유 에이텍과 같은 이유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유 위니아 그룹 협력 업체들의 잇단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금융 지원을 통한 계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계속해서 금융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29.91% 급등하면서 1,329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이 아니죠. 자, 네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로입니다. 지금 파로도 실시간으로 29.93% 가격 제한폭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8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파로는 농축산 관련 방역 소독기 생산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로 상승세를 이루었는데 사실상 주력 사업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고요. 현재 상한가 진입하면서 8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컴투스입니다. 7.3% 급등하고 있는 49,2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10분 전 공시를 통해서 컴투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3분기 영업 손실 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한 건데 계속해서 신규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컴투스 49,250원대에서 거래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실시간 급등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마라 종목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따라가 마라 종목 오늘 CES 윈드네요. 자,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일단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그런 실적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아진다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 종목이 아니라면은 결국에 이제 과대낙폭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CS인데 역시도 지금 거의 바닥에 좀 다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장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수치로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실적 성장세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매출액이 한 3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00억 원대 정도 나왔고요. 올해 이제 3분기에는 한 매출액 4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400억 원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만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하락을 했던 주요 원인들이 바로 이제 고금리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풍력에 대한 어떤 수주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상에 지금 반영이 되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 결국에 이제 실적도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대 요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베스타스라는 이제 기업과 또 이제 최근에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북미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도 사실 풍력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수록 이 풍력에 대한
비중은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또 이제 파트너가 이제 독일의 인프라 기업인 지멘스라는 기업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수주가 역대 최고치를 또 달성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수주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블라트라는 기업을 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에 대한 생산량은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윈드가 지금 블라트를 또 인수함으로써 지금 이 하부 구조물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블라트를 인수를 하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액으로 또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좀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좀 적은 자리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주시는 가운데 주봉을 좀 살펴봤거든요. 자, 6월 19일 날 89,400원 찍었던 주가가 45,000까지 거의 뭐 반토막이 나다시피 해가지고 뭐 여기서는 22년 정도의 뭐 바닥권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그 대신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따라가는 걸로 일단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뭐가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콜마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 종목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좀 밸류적인 부담이 적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실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이번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또 올해 이제 전반적인 실적을 보게 되면이 또 매출액이 2조 원대를 또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 3조 원대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업계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화장품주들이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있죠. 하지만 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불황 속에서 뭐 호황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의 배경에는 뭐 이런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좀 따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호황기에는 사실 어떤 제품이든지 대부분 좀 잘 팔리는 편이지만 사실 불황기나 침체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아예 비싼 제품을 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을 고른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인디 브랜드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한국콜마에 대한 뭐 실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뭐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강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 현재 무석법인의 매출액도 뭐 20년도에 493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700억 원대가 또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지만 여전히 근데 사실 기대 실적 대비해서 PER이 현재 13배, 1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좀 부담이 없는 자리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좀 눌렸을 때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을 굳이 뭐 보실 필요가 있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안 좋은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 좀 받쳐주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54,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눌렸을 때 54,000원 이하대로 조금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박스권 구간을 좀 그릴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단가에 담기보다는 조금 나눠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고점을 넘어서 한 65,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45,000원 이하 이탈 시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포인트 잘 참고를 해보셔서 좀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E3 전문가는 CS 윈드 그리고 한국콜마 두 종목 다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구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분석할 종목은 종근당인데요. 얼마 전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었죠. 어떤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빅파마 계약인데 완벽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체 개발한 혁신 신약 HDAC6 저해제 기술 수출을 계약 체결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 13억 5천만 달러의 규모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돈으로는 1조 7,500억 원으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완료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HDAC6 저해제 기술이란 어떤 건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해당 성분은 현재 이 저해제를 통해서 다양한 암의 치료제로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종근당이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네, 종근당 노바티스의 기술 수출 지금 얼마 전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11월 6일자 공시를 통해서 밝혔는데 서울경제신문에도 종근당 노바티스의 1조 넘는 기술 수출 잭팟이라는 이 헤드라인으로 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11월 6일 기술계약 체결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하루만 2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오늘도 시초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보합권 상태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희귀 질환 치료제 글로벌 강자 기업이죠. 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사인데요. 이 종근당은 첫 빅파마 계약임에도 높은 계약금 비율로 기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6%대인데 평균적으로 1에서 3, 4%대를 감안한다면 6%대는 최고 높은 비율을 성사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해왔는데 이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최근 노바티스는 산도즈와 분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혁신 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보가 필요했었는데요. 이런 파이프라인 확보의 필요성 인지를 통해서 종근당과의 계약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높은 계약금 비율 6%는 임상 단계 일상을 종료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일상을 통과시키고 나서 바로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큰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분자 약물로 경구제형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피하 주사라든지 이 동맥 주사가 아닌 경구요, 즉 약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편의성을 제공했다라는 부분에도 큰 메리트, 강점이 보여지고 있네요. 4분기 계약금 유입과 재평가 기대, 지금 수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당 실적은 4분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5년 전부터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해 왔었는데 오랜 투자에 비해서 연구 성과는 미반영되어 왔었고요. 특히나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R&D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종근당 연구 개발비와 그리고 연구 개발 인력 부문에서 유한영행보다 훨씬 더 높은 녹십자와 한미약품보다 더 높은 부분의 지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부 반영이 안 될 만큼 이 성과가 미비했었습니다. 사실 성과가 미비했다기보다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네, 첫 빅파마 계약인데 굉장히 완벽했다라는 키움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11월 7일자로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유지를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종근당이 좀 앞서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또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종근당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460선을 지금 되찾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사자 지금 상태입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GS 리테일,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따라가 말어 시간에서는 CS 윈드, 한국콜마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